네, 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말이죠. 제 구독자가 신청해주신 OVV, 즉 오빈티브라는 회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오빈티브라는 회사를 보시면요. 섹터는 에너지 섹터에 있고요. 인더스트리는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으로 회사가 실제로 땅에다가 드릴을 해서 구멍을 뚫고 오일을 유추해내가지고 파는 방법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1개의 Oil and Gas Exploration and Production 회사에서 23위를 하고 있고요. 섹터에서 보시면은 286개 회사에서 85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이팅 서머리를 보시면요. SA 어더 쪽에서는 사는 것을 추천한다고 돼 있네요. bulish라 돼 있죠. 그 다음 월스트리트의 경우에는 그냥 중립을 유지했고요. 퀀트 쪽에서도 중립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말이죠. 2019년 때만 해도 굉장히 회사가 잘 나가고 있었죠. 주가가 이제 거의 24달러 정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2020년 초 때부터 주가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이렇게 10달러대로 떨어졌고 그러다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더 떨어져서 첫째 자릿수 2달러까지 떨어졌죠.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가 회사가 점점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10달러대 정도로 돌아왔다가 다시 살짝 조정을 받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오일 가격의 하락입니다. 오일 회사는 말이죠. 일단 오일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에 맞게 떨어지고 오일 가격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오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2019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월드 프로덕션, 세계적으로 만들어내는 오일 양과 오일을 소모해내는 그런 수요가 거의 비슷했어요. 수요와 공급이. 그러다가 오일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떨어지고요. 오일을 만들어내는 공급은 그거에 맞추지 못하면서 오일 가격이 실제로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일 프라이스 가격이 2019년 때까지만 해도 거의 뭐 60달러에서 50달러 그 사이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 때부터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오일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한 거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비드-19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엔 좀 올라왔죠. 여기 오일의 대부분의 그 수요는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파워 제너레이션을 만드는데, 즉 전기를 만드는데 오일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빌딩을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도 오일이 사용됩니다. 트럭 그리고 비행기 이것에 대한 연료 또한 오일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페트로케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을 만들 때 오일을 사용합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자동차나 트럭이나 비행기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감하니까 당연히 오일에 대한 수요도 그거에 맞춰서 급감을 해버린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빈티브가 어디서 돈을 버는지는 먼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빈티브는 4개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프로덕트를 만듭니다. Crude and C5, Other Natural Gas Liquid, 그리고 Gas 해가지고 참고로 이 C는 카본을 말합니다. 화학 원소이기도 하죠. 대부분 다 Crude and C5 66%의 양을 만들어내고요. 그 중에서 11%는 Natural Gas Liquid, 그리고 23%는 Gas 이렇게 해서 대부분 다 Crude and C5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의 사업장이 있는데요. 페르미안 같은 경우는 22%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낼 정도로 규모가 제법 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5% 리덕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 사업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점점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나달코입니다. 아나달코 같은 경우는 28%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낼 정도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드릴링 앤 컴플리션에 있어서 35%의 코스트 리덕션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본인들이 일하는 용법에 대해서 점점 잘해가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몬리의 경우는 21%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담당하는 사업장으로 여기 또한 20%의 코스트 리덕션을 해오고 있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베이스 에셋입니다. 여기의 경우는 29%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이스 에셋 같은 경우는 이글폴드, 베컨, 유인차
DuVernay 해서 제 발음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네 가지의 사업장을 통틀어서 베이스 에셋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또한 20% 이상의 월 코스트 리덕션을 2019년 동안 계속 해왔네요. 그래서 오빈티브는 이 4개의 사업장에서 오일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어 온 것이죠.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실제로 회사가 재무적으로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었는지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비뉴를 보시면 말이죠. 2019년 12월 4분기 때만 봐도 1.5조, 그리고 1분기 때는 2.6조, 이렇게 꽤나 괜찮은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2020년 6월 달, 즉 2분기 때는 1조도 못 냈죠. 726밀리언 달러로 2017년까지 봤을 때는 거의 최하의 기록을 냈습니다. 레비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로스 프로핏 또한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마이너스 142밀리언 달러의 적자를 냈어요. 심지어 그로스 프로핏에서 매출액보다 생산해내는 데 필요로 되는 그런 돈이 더 많이 쓰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로스 프로핏이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그로스 마진과 프로핏 마진을 보면은 사업에서는 마이너스가 됐는데 실제로 회사는 얼마나 큰 적자를 보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로스 마진이 마이너스 19%가 나왔죠. 그건 그렇다 쳐도 이 프로핏 마진, 그 특정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대한 비용을 빼는 것뿐만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는 데 대한 다른 부분까지도 전부 다 빼가지고 남는 돈이 얼마냐를 봤을 때 이 프로핏 마진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마이너스 603.70%로 2015년 때까지만 봐도 거의 역대급 최하급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핏 마진이 마이너스가 나면 지금 회사는 돈을 많이 잃은 것으로 간주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밸런스 시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Asset Distribution 쪽에서 여기 보시면 일단 캐시 앤 캐시 이퀴벌런트를 보시면 말이죠. 2분기 기준으로 39밀리언 달러, 0.25% 정도밖에 없네요.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리시버블이 거래처로부터 12개월 내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819밀리언 달러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빈티브라는 회사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이 부분이 바로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그마치 11.64빌리언 달러나 있네요. 이것은 전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사업장을 자산화했을 때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liability distribution을 보겠습니다. 먼저 non-current debt를 보실 건데요. 8.27빌리언 달러, 즉 8조 정도 되는 가격으로 83.24%의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68밀리언 달러인데 은행에다가 12개월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68밀리언 달러를 12개월 내에 갚아야 합니다. 여기 페이어블의 경우는 1.53빌리언 달러로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처에 12개월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요. 이것 또한 current debt와 함께 준비해서 갚아야 될 듯 합니다. 먼저 여기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12개월 이후에 갚아야 되는 돈이란 말이죠. 여기서 갖고 있는 8조라는 이 부채에서 약 80%, 즉 6.4조에 해당되는 돈은 말이죠. 2024년 이후에 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6.4조가 아니라 나머지 1.6조에 대한 돈은 말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준비를 해가지고 2024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어쨌든 이 밸런스 상으로는 지금 오빈티브는 안 좋은 위치에 처해 있고요. 어떻게든 이 큰 규모의 라이빌리티를 갚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1.6조에 해당되는 규모의 부채는 2024년에 갚아야 되고요. 나머지 80%, 즉 6.4조에 대한 그런 부채는 2024년에 갚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조금 희망을 걸 만한 부분은 2024년 이후에 유가가 올라가지고 원만하게 잘 갚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 8조에 가까운 빚을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갚으려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decreasing capex입니다. capital expenditure 해가지고 회사 입장에서는 매년마다 지정해 놓은 그런 예산이 있는데요. 1분기의 예산을 보시면 말이죠. 원래 865밀리언 달러였는데 790밀리언 달러를 씀으로써 1분기 때 어느 정도 아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놀라운 부분은요. 바로 여기 2분기인데요. 2분기 때는 252밀리언밖에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1분기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세이브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lowering oil production rate입니다. 지금 현재 오일의 가격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약 37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41달러까지 올라온 상태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오일 가격이 쌀 때는 오일을 가능하면 적게 만들어내는 것이 회사 입장에선 이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비용보다 파는 비용이 더 적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적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0년 1분기 때는 215 million barrels per day 했던 것을 지금은 198 million barrels per day로 만들어냈고요. 3분기 때는 180 million barrels per day 정도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뒤로부터는 200 million barrels per day로 유지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그래도 유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200으로 잡아놓은 듯 합니다. 그래도 215만큼 만들어내지 않는 걸 보면은 유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사는 예측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이죠. efficiency of the work performed라고 하는데요. 적은 양의 이제 오일을 만들어내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는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려고 하는 회사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죠. drilling total well feet per day라 해가지고 오일을 뽑아내려면 세로로 드릴을 하고 그 다음에는 가로라 해가지고 completion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세로의 작업을 봤을 때 2019년 여기 스택이 아나달코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나달코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때만 해도 약 1300피트 정도 하루에 구멍을 팠었는데 396m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20년 first half니까 1, 2분기 합쳤을 때 그때쯤에 평균적으로 약 1600피트 정도 팠다는 것이죠. 497m 정도 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그런 용법이 simul and frac이라는 그런 용법인데요. 확실히 점점 더 능숙화돼 가지고 효율이 높아져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ompletion, 즉 가로로 세로로 다 팠으면 그 다음에 가로로 처리하는 것 또한 점점 효율적으로 향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차트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1500에서 약 1700, 800 했던 것들이 2020년 1, 2분기 때 통틀어서 약 2000에서 거의 2600, 700 정도로 완성이 되었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작업을 끝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작업이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말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지출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이러한 작업을 하기까지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다 빌려야 되거든요. 그게 시간마다 차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최대한 빨리 일을 끝내는 것이 이익인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해칭입니다. 지금 현재 오일의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미리 해칭을 해둬서 유가의 흐름에 최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WTI 스왑 해가지고 Volume Millibarrels per Day죠. 그래서 160 millibarrels per day 정도를 3분기 때 일단 잡아놓는 거죠. 프라이스 44.60달러에 세팅을 해두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160 millibarrels per day 정도는 44.60달러에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변동이 있어도 이 정도의 양만큼은 44.60달러에 팔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WTI costless color 해가지고 이번에는 15ml per day입니다. 즉 합쳤을 때 75ml per day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루에 198ml per day를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175ml per day면은 198에 비교했을 때 꽤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 88%에 달하는 그런 양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회사는 해칭을 통해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 그리고 2021년까지 가서 보시면 말이죠. 해칭을 52.95달러 그리고 43.02달러로 해놓았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해칭을 높게 했다는 것은 장기간 동안 유가가 여전히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해주는 바인데요. 적어도 2024년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바로 코스트 세이빙입니다. 아까 제가 캐펙스 부분에 말한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선이기도 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200밀리언 달러 그리고 내년에는 300밀리언 달러 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말이죠. 일단 lower G&A라 해가지고 General and Administrative 해서 판촉비를 줄이고요. 직원들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있는 그런 웰들을 전부 다 컴플리트까지는 하지 않고요. 일단 드릴 상태로만 해두고 컴플리트는 내년에
미루는 것까지 지금 회사는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적어도 올해까지는 많은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도표가 나와 있죠. 2020년 2Q 2분기 때는 1분기에 비해서 15% 정도 세이브를 했고요. 1분기 때는 9% 정도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쿼터 동안 20% 정도를 절감하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포지티브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 well cost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drilling and completion 그리고 drilling completion and equipment라는 부분인데 원래 페르미안 쪽에서 측정된 예산이 5.6 밀리언 달러예요. 근데 5.3으로 줄였죠. 그리고 6.2 밀리언 달러였는데 5.8로 줄었습니다. 스택, 즉 아나달코 쪽은 변화가 없고요. 먼리 쪽에서도 3.5 밀리언 달러에서 3.4 밀리언 달러, 3.7 밀리언 달러에서 3.5 밀리언 달러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페이스 세터라 해가지고 페이스를 조정하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줄어져 왔죠. 페르미안 쪽에서도 640밀리언 달러였다가 이제 2Q 때는 550밀리언 달러 그리고 530밀리언 달러로 점점 페르미안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웰의 완성도 속도를 줄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완성도 되는 속도를 줄임으로써 돈을 좀 더 세이브하고 내년에 상황이 나아질 때 완전히 웰을 완성시키겠다라는 그런 회사의 입장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스택도 그리고 먼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이제 할당되는 그런 예산이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공법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려고 하는 것이죠. 페르미안 쪽에서는 시뮬 프랙 공법을 사용해서 3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 정도를 하루에 세이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먼리 쪽에서도 공법을 사용해서 하루에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정도는 세이브를 하고 있다. 컨퍼런스 콜에 의하면 말이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회사가 어떻게 하면은 갖고 있는 부채를 최대한 탕감하려고 노력하는지를 봤고요. 이번에는 paying off debt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debt는 여기는 7.3 빌리언 달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번 분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8 빌리언 달러에 육박합니다.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고 안 나고는요. 실질적인 부채의 양이 아니라 회사가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나 갚아야 되는 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빈티브라는 회사는 말이죠. 2024년 이후에 갚아야 될 돈이 80%에 육박하고요. 나머지 20%는 2024년 이내에만 갚으면 되거든요.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2024년 이내에 1.6조에 가까운 돈을 2024년 안에 갚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말이죠. 이 debt to operating cash flow를 보시면은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2배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나마 회사 입장에서는 감당 가능한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2021년 때 42달러를 유지한다면은 2.69의 비율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21년에 유가가 45, 50달러까지 돌아온다면은 2.09라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비율을 갖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22년, 23, 24까지 유지가 된다면 이렇게 좋은 비율로 부채를 갚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오빈티브가 부채를 탕감할 수 있냐, 탕감하지 못하냐의 결정적인 키포인트는 바로 오일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일 가격이 43달러나 올라왔거든요. 이 43달러에서 앞으로의 오일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39달러 정도대의 그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상태로 보아하니까 앞으로 적어도 오일 가격이 올라갈 그럴 여지는 많이 남아있다고 개인적으로 유추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대해서 이 오빈티브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밸런스 상으로는 길게 갖고 가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유가가 굉장히 싸고요. 유가가 오르면은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크게 큰 폭으로 오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념해야 될 부분은 8조에 달하는 부채를 갚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80%는 2024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것이고 20%에 달하는 1.6조는 2024년에 갚아야 한다. 그런데 이걸 갚는다고 할 때 유가가 50달러 이상으로 올라와 주면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충분히 부채도 갚을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부채를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디비던드도 컷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적어도 이 디비던드가 컷되지 않았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키포인트는 유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리뷰했으면 하는 그런 종목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리퀘스트를 해주시면은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later.